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손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올해를 2020년이라고 하고요. 이라고 하고, 회계 연도는, 회계 기간은 1월 1일에서, 1월이라고 했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올해는 2020년입니다. 자, 2020년, 몇 월 며칠 나올까요? 3월 7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얼마? 일부인 30만원이, 회수 불능되어, 뭐 하기로 했다?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시다. 자, 이때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데, 이 뭡니까? 그 30만원 회수 불능된 거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대손 처리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리가 있냐면은, 내가 돈을, 물건을 주고,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물건값 줘야 되는 그 사장이 죽었어. 이거 좀 나쁜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죽었어. 혹은 해외로 도피하고 이렇게 되면, 일정 기간이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기간을 다 완성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가끔씩 문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손 처리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 2급까지 나오죠. 세무 2급에서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 대손 처리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대손 처리하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대손하는데 왜 대손이 뭐냐면, 자, 내가 외상 매출금 30만원이 있었는데 이 외상 매출 30만원은 자산부터 자본 비용 수익 중에 어디에 포함돼요? 30만원은 자산에 포함되죠. 이 자산을 놔두면 내 자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증가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세금도 많이 돼야죠. 그래서 순자산 증가서를 뒷받침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일부가 되죠. 그런데 세금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자산회계 처리하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나는 이거 못 받았는데,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기의 비용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떨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 받게 된 거 그냥 사업하다 보면 못 받을 수 있는 돈도 생기는데, 이거는 올해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차변에 비용이라 그랬어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쓰고요. 금액 30만원을 씁니다. 그러면 대변에는요. 내가 못 받게 된 게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죠? 얼마를? 30만원을.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30만원.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 30만원. 요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억울해. 뭐가 억울한데요? 이거 열심히 일해갖고 해놨더니 억울해.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12월 31일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못 받게 될 거에 대비해서 미리 일부 금액을 뭘로 빼놓는다?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에다가 빼놔요. 빼놨다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 제외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12월 30일 날 우리 사장님 얘기해요. 자, 거기 뭡니까? 과장님, 경리과장님, 올해 외상 매출금 총 얼마입니까? 해서 올해 외상 매출금의 총액이 얼마 있냐면 150만원이 있습니다. 너무 작겠나? 150원, 15만 5천원, 15,000원? 너무 쫀쫀한데, 그죠? 조금 더 하자. 자, 1,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경리과장님 그러죠. 그러니까 이 외상은 1,500만 중에서 몇 퍼센트를? 1%를 만원에 대해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즉 뭡니까? 올해 총 얼마가 외상 매출금이 얼마? 1,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1%를 나중에 띄일 거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버릴까요? 자, 아까 전에 대손 났을 때 차변에 뭐 썼어요? 대손 상각비라는 게 났죠?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썼잖아요. 그죠? 얼마? 지금 1%를 했죠. 1,500만원에 1% 얼마? 15만원을 뭘로?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떨구고요. 이때
대변에 뭐라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놈에다가 얘를 쌓아 놓을 거예요. 쌓아 놓으면 우리 저 창고 같은 데 쌓아 놓으면 어떻게 창고 같은 데 이름 딱 주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예, 나는 뭐를 대손 상각비가 1,50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 나중에 대손 돈 못 받을 거에 대비해서 쌓아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올해 얼마? 15만 원 못 받았다 생각하고 쌓아 놓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장부 금액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장부 가액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현재 외상 매출금의 총 합은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잖아요. 그죠? 1,500만 원인데,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내가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설정했어요? 얼마를? 15만 원을 설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외상 매출금 1,500만 원인데 못 받는 대손 충당금에 대한 15만 원을 제외하면 1,400 얼마입니까? 1,485만 원이 되죠. 예. 요거를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장부 금액이라고 해요. 장부 가액,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 중에 어디에 포함되냐면 자산에 포함되고요. 자산에 포함되는데 봐요. 12월 31일 날 분기한 거 보면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가 있죠. 맞죠? 자, 대손 충당금 설정했는데 왜 대변에 가요? 이와 같이 장부 가액을 계산할 때 외상 매출금 1,500만 원 돼서 15만 원을 빼고 장부 가액 계산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대손 충당금은 자산이지만 차감적 항목이라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어디에? 대변에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얘는 자산이고요. 자산에서 어떤 거? 차감적 항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2011년 다음 년도 넘어왔어요. 지금 다음 년도. 매달 며칠 날 할까요? 5월 9일로 갈게요. 5월 9일 날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얼마가? 예, 얼마로 할까요? 10만 원이 횟수 불능돼요. 그런데요, 전액 대손 처리하다. 대손 처리하였다. 자, 당연히 뭐는 대손 처리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얼마? 아까 전에 배운 대로 하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1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감소시키거든요. 10만 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했지만 2020년 몇 월 며칠 날 12월 31일 날 우리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해 놨어요? 15만 원 설정해 놨죠. 그러면 이 대손 상각비로 먼저 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쌓여져 있는 대손 충당금에서 얼마를? 10만을 먼저 빼요.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어떻게 10만을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된다? 잔액이 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뭘로?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이제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이제 얼마가 된다? 5만원이 됩니다. 5만원. 예, 5천원 썼네. 5만원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또 돈 띄입니다. 5월 며칠 날 19일 할까요? 5월 19일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얼마가? 예, 19만원이 9만원이 횟수 불능돼요. 전액 대손 처리하다. 자, 그러면 뭐예요? 아까 배운 대로 방금 배웠죠? 뭘로? 일단 대손 충당금에서 먼저 해결하라 그랬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얼마? 19만원 요래 놓고 이제 외상 매출금이니까 뭘로? 외상 매출금 얼마? 예, 19만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대손 충당금 현재 잔액은 이제 얼마 남았어요? 5월 9일날 10만원 빠져나가고, 맞죠? 자, 다시 2020년 12월 31일에 대손 충당금 얼마? 15만원 설정했는데 2021년에 대손 충당금 얼마를 썼어요? 10만원을 썼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은 총 얼마? 5만원이 남아있는데 5월 19일날 또 얼마가? 19만원이 횟수 불능되면 대손 처리했잖아요. 그죠? 그럼 대손 충당금 남아있는 건 얼마니까? 5만원이 남아있으니까 5만원을 해주고요. 자, 대손 상각비로 얼마를 나머지? 예,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로요. 얼마? 19만원에서 5만원 빼면 14만원 남죠? 14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해결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손 상각비에서 회계 처리하고요. 대손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대손 충당금을 벗어나는 금액이죠. 넘어가는 오버하는 금액은 어떻게 된다? 대손 상각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며칠날 2021년 또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 설정합니다. 이건 그냥 바로 할게요. 상하 안 줍니다. 자, 대손 상각비 얼마로? 대손 상각비 25만 원 할까요? 25만 원. 그 다음에 어떻게?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25만 원. 이렇게 설정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총 얼마란 얘기예요? 25만 원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12월 31일 날 요렇게 분결 해놨어요. 자, 2022년이 밝았습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자, 9월 며칠 날? 9월 7일에 자, 외상 매출금 중의 일부인 얼마가? 19만원 19만원이 19만원이 횟수 불능되어 이거는 뭐 이제 알겠죠? 횟수 불능되어 전액 대손 처리. 자, 이건 연습이랑 마찬가지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뭐 일단 대손 충당금 얼마 설정해놨어? 25만 설정해놨죠. 그럼 이 중에서 얼마? 19만원 바로 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를 19만원 달고 들어가. 이렇게 하면 9월 7일에 대한 분계는 끝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10월 며칠 날? 29일 날 무슨 날? 10월 29일 무슨 날이 있었냐면 외상 매출금 중 외상 매출금 중 대손 처리하였던 얼마가 30만원이 3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자, 물론 전산세무 이것 가면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분계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때려치우고. 됐습니까? 자, 요것만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2020년 요 봐봐요. 2020년에 외상매출금 대손 상각비 해갖고 30만원 떨갔던 거 보이죠 이거? 자, 이게 뭐예요? 2020년에 외상매출 떨갔잖아요. 그죠? 이때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돈 띄고 도망간 거예요. 어디 미국으로. 미국 가갖고 열심히 돈 벌어갖고 2022년 10월 29일에 나타나고 아이고 사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제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30만원 현금 들고 온 거야. 무슨 알겠죠? 자, 그럼 나는 이득이에요, 손해? 이득이죠. 예, 못 받게 된 거 받았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손 처리하였던 게 횟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나는 현금을 받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차변에는 현금 얼마? 30만원 이렇게 하고, 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쓰고 싶은데 이미 언제에 3월 7일에 외상매출금 회계 처리했잖아. 없는 걸로. 그래서 얘가 들어갈 계정 과목이 없어. 그래서 어디다 넣어 놓으라고요? 대손 충당금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얼마? 30만원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죠? 30만원 이렇게 넣어 놓는 거예요. 예,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머릿속 꼭 넣어놔요. 자, 그래서 언제? 12월 31일에 외상 매출금의 총액이 얼마? 총액을 얼마? 1000만원 할까요? 1000만원에 대해서 뭐 한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차변에 뭐요? 대손 상각비 얼마? 1000만원에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잠깐만요. 2012년 10월 외상 매출금 총액인 1000만원에 대하여 몇 퍼센트? 1%. 1%를 대손 충당금 설정할 겁니다. 자, 그럼 차변에 뭐 대손 상각비 얼마 돼야 돼요? 얼마? 1000만원에 대한 1%면 10만원이죠. 그쵸? 그리고 어떻게?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얼마? 10만원 요렇게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유의할 사항이 뭐예요?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 현재의 대손 충당금 잔액 볼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냐면, 자, 기존에 어떻게 됐어요? 12월 31일에 대손 충당금 얼마? 25만원 있었잖아요. 그죠? 25만원 있었는데 이 25만원 중에서 19만원 대손 처리됐다고 대손 충당금 썼죠?
그러면 총 얼마 남아요? 6만원 남았네. 그런데 또 대손 충당금을 회수했잖아요. 정정. 그 대손 처리됐던 게 회수됐죠. 얼마로? 30만원. 그래서 어디다 넣어놨어요? 대손 충당금에 넣어놨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현재 총 얼마? 36만원이 있는 거라. 되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제 얼마? 36만원이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36만원 있는데 내가 지금 2022년에 설정해야 될 대손 충당금 얼마? 10만원이거든요. 근데 대손 충당금이 지금 차고 넘쳐요, 안 넘쳐요? 넘치죠? 넘치니까 이때는 대손 충당금 오히려 깎아줘요. 어디로? 대손 충당금을 어떻게 깎아줍니다. 그래서 대변이 아니고 차변에다가, 차변에 대손 충당금 오버되는 금액이 얼마죠? 예, 26만원이죠. 26만원 꼭 써주시고요. 이거를 뭘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6만원 잡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 있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요. 예, 수익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수익? 영업외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자가 어디 갔노? 예, 환입이라는 이름으로 얘네들을 넣어 놓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자, 만약에 올해 지금 얼마? 10만원의 대손 충당금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다? 7만원 있다고 생각할게요. 7만원 있다 그러면, 자, 나는 이제 대손 충당금을 얼마 만들어야 돼? 10만원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로 얼마만큼? 모자라는 금액 3만원만큼만 잡아주시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얼마를? 3만원만 잡아주시면 전체 토탈 대손 충당금의 합계가 얼마 되는 거예요? 7만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설정은 외상 매출금만 가지고 설정을 했잖아요. 실제로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그 다음에 받을 어음도 있죠.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도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약속어음 있죠. 약속어음으로 내가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될 건 받을 어음이라고 했잖아요. 받을 어음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9월 며칠날 7일 9월 7일 좀 했다. 6월로 할까요? 예. 6월 17일 예, 보유 중인 제1상사의 받을 약속어음 얼마가 100만원이 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을 의뢰하였다. 여러분 보입니까?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유 중인 제1상사의 약속은 1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보유 중인이니까 자, 보유 중인 제1상사 약속음이라고 했죠. 이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팔고 제2상사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에 약속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만기가 6월 17일인 거라. 그래서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을 의뢰했다라는 건 은행에다가 이거 돈 좀 받아주세요 하고 한 게 추심이거든요. 그래, 추심을 의뢰했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알았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너한테 해주겠다? 돈을 받아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의뢰하였는데, 자, 첫 번째 1번 수수료 얼마를? 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현금으로 현금 수취하였다면 차변에는 뭡니까? 현금 나야 되죠. 얼마? 만원 제외했죠. 그러면은 100만 아니라 99만원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내가 뭐 줬어요? 그 수수료 줬죠. 이때는 지급 수수료 얼마? 만원이 발생하고 받을 어음 대변에 받을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 얼마? 1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고 2번. 자, 추심을 의뢰하였더니 한 경우가 있다고요? 자, 부도라는 통보를 받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 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 통장에. 무슨 말 알겠죠? 이럴 때는 일단은 나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받을 어음을 일단 없애요. 받을 어음 얼마? 100만원을 먼저 없애주고요. 그 다음 뭘로? 이 어음을
부도음과 수표라는 이름으로 계정 과목으로 얼마를 100만원을 미리 그냥 넣어 놓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나중에 뭐 할 때까지 부도난 사유에 대해서 정정. 아까 전에 대선 처리 요건이라고 했죠. 자, 부도난 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 줘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기다려지기 전까지 일단 부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이때는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감으로 옮겨 놓습니다. 왜? 못 받게 됐기 때문에. 받을 어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지나고 나면, 예, 어떻게 돼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못 받았다면 뭘로? 부도음과 수표. 즉, 그 회사가 부도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옮겨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긴 시간을 한번 거래라는 걸 한번 해보면서 요거 알아봤거든요.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예.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죠? 힘들어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